여러분, 조선의 왕들이 평균 수명이 고작 46세에 불과할 정도로 단명했던 이유 중 하나가 오히려 과도한 정력 보충과 영양 과잉 때문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궁중의 최고 의관들이 바치는 산의 진미와 진기한 보약이 때로는 독이 되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떼약볕 아래서 거친 바치를 하면서도 밤마다 호랑이 같은 기운을 뽐냈던 조선의 서민들에게는 왕조차 몰래 부러워했던 그들만의 비밀 병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기운이 넘쳐서 이것을 먹으면 남편이 밤새 힘을 주체하지 못해 집의 담장을 허물어버린다는 파벽초 전설까지 내려올 정도인데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남성의 활력을 300% 이상 끌어올렸던 조선 서민들의 충격적인 정력 비책. 오늘 브라이언 히스토리에서 그 놀라운 비밀을 전부 공개합니다. 비싼 녹용이나 산삼 하나 부럽지 않은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농축된 소박한 밥상 위 활력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브라이언 히스토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사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요즘 부쩍 기력이 예전 같지 않아 고민인 40, 50 우리 형님들, 그리고 내 남편 건강 어떻게 챙길까 고민하시는 우리 누님들 참 많으실 겁니다. 한 가정의 기둥으로서 어깨에 짊어진 무게가 만만치 않으실 텐데 몸마저 따라주지 않으면 괜히 서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수백만 원짜리 산삼이나 녹용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겠습니다. 약과 음식은 그 근원이 같다는 약식동원의 정신 아래 우리 조상들이 밥상 위에서 흔히 만났던, 하지만 그 효능만큼은 천하장사급이었던 식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역사 속에 숨겨진 선조들의 건강 비법을 듣다 보면 오늘 저녁 메뉴가 아마 확 달라지실 겁니다. 자,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시고 저와 함께 뜨거웠던 조선의 밤으로 떠나보시죠.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바로 담장을 부수는 풀, 파벽초라 불리는 부추입니다. 이름부터가 심상치 않죠? 조선시대에는 부추를 두고 양기를 세운다고 해서 양기초라고도 불렀으며 부부 사이의 정을 오래도록 유지해준다고 하여 정종지라는 로맨틱한 별칭으로도 통했습니다. 한민담에 따르면 부추를 너무 많이 먹은 남편이 밤새 기운이 넘쳐 담장을 허물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니 그 위력이 짐작가시나요? 실제로 부추에는 황화아릴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남성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성분은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강력한 활성 비타민을 만들어내는데 이는 현대의 고농축피로 해소제와 맞먹는 효능을 발휘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비싼 약재를 구할 수 없었기에 밭에서 갓 단 부추 한 줌으로 왕실 보약 부럽지 않은 활력을 챙겼으며 이는 고된 노동을 견뎌야 했던 서민들에게 가장 강력하고 따뜻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한 부추를 절대 먹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로 속세를 떠나 수행에 정진하던 스님들입니다. 사찰에서는 부추를 달래 마늘 등과 함께 오신채라 하여 엄격히 금지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부추는 절간을 무너뜨리는 풀이라고 해서 파사초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익혀 먹으면 음욕이 치솟고 날로 먹으면 화를 잘 내게 하여 평정심을 유지해야 하는 구도자에게 치명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부추를 먹고 담장을 넘지 않는 남자가 없다거나 집을 허물어서라도 부추를 심어 먹는다 는 말이 전해질 정도였을까요? 이처럼 부추는 아내들이 남편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몰래 챙겨주던 비밀 병기였습니다. 부추의 황화아릴 성분은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기력이 쇠한 40, 50 형님들께는 비싼 보약보다 오늘 저녁 밥상에 올라온 싱싱한 부추무침이나 지글지글 부쳐낸 부추전 한 장이 잃어버린 밤의 자신감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전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부추가 채소 중에 으뜸이라면 물속에는 조선 서민들의 장어라 불리던 녀석이 있었습니다. 바로 논바닥의 용, 미꾸라지입니다. 지금이야 추어탕이 흔한 외식 메뉴지만 옛날에는 고기 구경하기 힘들었던 서민들에게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논바닥을 이 잡듯 뒤지며 미꾸라지를 잡던 장정들의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동의보감에서도 미꾸라지는 성질이 따뜻하고 맛이 달며 기력을 보충해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미꾸라지는 겨울잠을 자러 들어가기 전인 가을에 살이 가장 통통하게 오르고 영양가가 높아 가을 물고기라는 뜻의 추어라고 불렸습니다. 뼈째 삶아 으깨 먹는 추어탕은 칼슘뿐만 아니라 끈적한 점액질인 콘드로이친 황산 성분이 풍부해 관절과 정력에 그야말로 최고였습니다.
흙탕물 속에서도 거침없이 헤엄치는 그 강인한 생명력이 고스란히 우리 몸으로 전달된다고 믿었던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죠. 비싼 보약이 없던 시절 논두렁에서 건져 올린 이 작은 생명체는 고된 노동에 지친 서민들의 무너진 기력을 다시 세워주는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미꾸라지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조선시대 장정들은 가을 보양을 제대로 하려고 미꾸라지를 산채로 두부 속에 몰아넣어 삶는 추두부탕을 즐겨 먹기도 했습니다. 뜨거운 솥안에서 시원한 두부 속으로 파고드는 미꾸라지의 생명력을 그대로 섭취하겠다는 의도였죠. 이는 생존을 향한 강렬한 본능을 내 몸 안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려는 일종의 심리적 보강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의 세련된 요리는 아니지만 그 안에는 거친 농사일을 견뎌내야 했던 우리 아버지들의 눈물겨운 생존 본능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미꾸라지는 산소가 부족한 흙탕물 속에서도 강인한 생명력을 자랑하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 끈질긴 기운이 곧 남성의 정력과 직결된다고 믿었습니다. 힘들게 일하고 돌아와 뜨끈한 추어탕 한 그릇에 막걸리 한 잔 기울이며 고단한 하루를 털어내던 그 시절의 뜨겁고 묵직한 향수를 우리 형님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시각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음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향기와 자극만으로도 기운을 돋웠습니다. 바로 마늘, 파, 달래, 부추, 흥과 같은 오신채 이야기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5가지 자극적인 채소를 금기시했는데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사찰에서는 이 채소들을 익혀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생겨 수행을 방해하고 날로 먹으면 화나는 마음이 커져 평정심을 해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면 일반 서민들에게 오신채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천연 정력제였던 셈입니다. 과학적으로 봐도 오신채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해 혈류량을 급격히 늘려주며 비타민 B1과 결합해 알리티아민이라는 강력한 피로해소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마늘의 자극적인 향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아드레날린 분비를 돕는데 조상들은 굳이 비싼 약을 쓰지 않고도 식탁 위의 강렬한 향기만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는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혈액순환이 곧 정력이라는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봐도 우리 선조들의 오신채 사랑은 시대를 앞서간 지혜였습니다. 여러분도 식당에서 마늘 많이 드시죠? 가끔 아내분들이 마늘 냄새 좀 안 나게 해 라고 핀잔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사실 그 마늘 한 알이 남편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비법이었다는 걸 아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것도 어쩌면 마늘이 가진 엄청난 생명력과 정화 능력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역사적으로도 마늘의 위상은 대단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마늘 배급이 끊기자 체력이 떨어져 일을 못하겠다며 대규모 파업을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서구권에서도 마늘은 고대 로마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 기력을 보충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 먹던 최고의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돕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냄새는 조금 독할지 몰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늘은 남자의 무너진 기를 살려주는 가장 강력하고 소박한 상징이었던 셈입니다. 본론 세 번째로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 열매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바로 요강이 뒤집어진다는 뜻을 가진 복분자입니다. 옛날 한 노인이 산속에서 길을 잃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까맣게 익은 산딸기를 따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 요강을 향해 소변을 보니 요강이 뒤집어졌다는 전설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한자 뜻 그대로 뒤집어질 복, 동의분, 아들 자를 써서 아이의 소변 줄기가 요강을 엎어버린다는 이 강렬한 이름은 실제 과학적인 근거를 품고 있습니다. 복분자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가 풍부해 혈류를 개선하고 피로해소는 물론 전립선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이 입증되었으니까요. 특히 폴리페놀 성분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원활하게 돕는다는 연구 결과까지 있으니 에이, 설마 요강이 뒤집어지겠어? 싶으시겠지만 그만큼 정력이 충만해진다는 선조들의 유쾌하고도 뼈있는 비유였던 셈입니다. 산에서 나는 또 다른 보물, 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명 산속의 장어라고 불리는 마는 특유의 끈적끈적한 뮤신 성분이 특징입니다. 조선시대 서민들은 산에서 마를 캐어 생으로 씹어 먹거나 불에 구워 먹으며 허기를 달래고 기운을 보충했습니다.
특히 산마는 위장을 보호하고 남성의 기력을 보충하는 데 탁월하며 현대 과학적으로도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해 혈류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재미있는 역사적 사실은 백제의 서동요 주인공인 무왕이 어린 시절 말을 캐서 팔았기에 서동이라 불렸다는 점입니다. 신라의 선화공주를 얻기 위해 아이들에게 말을 나누어 주며 노래를 부르게 했던 그 지혜와 정력의 원천이 바로 이 마였던 셈입니다. 예전 시골에서 어르신들이 말을 깎아주시며 이거 먹어야 장가가서 아들 낳는다고 하시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겉모양은 투박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득한 생명력은 우리 민족의 근기, 그리고 지치지 않는 남자의 자존심과도 참 닮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계란에 대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흔하디흔한 계란이지만 조선시대 서민들에게 계란은 귀한 손님이 올 때만 내놓는 정성 가득한 보양식이었습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과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데 이는 남성 호르몬의 핵심 원료가 됩니다. 특히 조선시대 사위가 백년 손님으로 처가에 가면 장모님이 씨암탉을 잡아주던 전통 다들 아시죠? 그 씨암탉이 품고 있던 달걀까지 삶아 사위에게 몰래 건네주던 것은 오늘 밤 기운을 쓰라는 장모님의 무언의 응원이자 지혜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 불리며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D, 아연이 풍부해 정자 생성과 활력 증진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중요한 거사를 앞두고 날계란을 들이켜거나 70, 80 시절 다방에서 상화탕의 노른자를 동동 띄워 마시는 독특한 보양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씁쓸한 한약재 사이로 고소하게 터지는 노른자 하나는 단순한 고명이 아니라 거친 세월을 버텨온 우리 아버지들의 자존심과 기력을 보충해주던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천연 영양제였던 셈입니다. 이렇게 부추부터 계란까지 조선 서민들의 힘의 원천을 쭉 살펴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국 정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왕들은 산의 진미와 귀한 약재를 찾아 헤맸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흙에서 물에서 자란 소박한 식재료들을 즐겼던 서민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조선 왕들의 평균 수명은 고작 40대 중반이었던 반면 80세를 넘긴 장수 노인들은 주로 소박한 밥상을 즐긴 평민들 중에 많았습니다. 약으로 고치기 전에 음식으로 다스린다는 식치의 철학은 결코 허언이 아니었던 셈이죠. 비싼 보약 한 첩보다 제철 기운을 머금은 흑투성이 채소가 혈관을 깨우고 오장육부를 활성화한다는 사실은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 약보다는 제철에 나는 음식을 감사하게 먹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진정한 천연 비아그라이자 삶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한 역사 속 건강 여행 즐거우셨나요? 예전보다 몸이 무겁고 의욕이 없다고 느껴질 때 오늘 이야기한 부추무침이나 따끈한 추어탕 한 그릇으로 자신을 대접해보세요. 비싼 영양제 한 통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건강한 식사가 여러분의 내일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약식동원이라 하여 약과 음식의 근본은 하나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는 맛있는 식사는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옥시토신을 분비시켜 그 어떤 정력제보다 강력한 심리적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고 하죠.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채웠던 조상들의 지혜가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로움까지 챙기는 법, 그것이 바로 조선 서민들이 고된 삶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진짜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기찬 미래를 브라이언 히스토리가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한 조선의 정력 음식들 중에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보신 최고의 보양식은 무엇이었나요? 혹은 나는 이 음식 먹고 정말 효과봤다 하는 여러분만의 비법이나 오늘 소개한 재료에 얽힌 추억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은 서로에게 큰 힘과 지혜가 됩니다. 사실 정력이란 것은 단순히 신체적인 힘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키고 일상을 일궈나가는 우리 형님, 누님들의 뜨거운 열정이기도 하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에게도 건강을 선물하는 마음으로 널리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들고 오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 여인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남몰래 챙겨 먹었다는 미용과 활력의 비법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풍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분자라는 이름 자체가 뒤집어질 복, 항아리 분, 아들 자를 써서 요강을 뒤집어버리는 열매라는 뜻을 직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분석해봐도 복분자에는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이 다른 베리류에 비해 압도적으로 풍부하여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는 체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남성의 전립선 건강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정력을 증진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조선시대 최고의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는 복분자가 남성의 신장 기능을 보호하고 정력을 보충하며 몸을 가볍게 하고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마 요강이 뒤집어지겠어? 싶으시겠지만 이는 그만큼 기운이 충만해진다는 선조들의 해학적인 비유이자 수백 년간 이어져온 경험적 지혜가 담긴 표현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복분자의 특정 성분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돕고 정자의 활동성을 높인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으니 우리 조상들의 안목은 시대를 앞서간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보약을 챙겨 먹어도 마음이 편치 않으면 그 효능이 반감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급격히 떨어뜨린다고 경고하죠. 우리 조상들은 비록 흙먼지 묻은 거친 옷을 입고 살았지만 이웃과 막걸리 한 잔을 나누며 시름을 털어내던 그 해악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거친 밭일 속에서도 밤마다 호랑이 기운을 뽐내게 한 진정한 원동력이었을 겁니다. 사실 조선 왕들의 단명 원인 중 하나는 과잉 영양과 활동 부족의 비극이었습니다. 반면 서민들은 부추 한 줌을 먹어도 온몸을 움직여 그 기운을 혈액 속으로 순환시켰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엔 보양식 한 그릇과 함께 스스로에게 오늘도 참 잘 살았다는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마음의 빗장을 풀고 웃음으로 양기를 채울 때 비로소 진정한 건강이 완성되는 법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조선의 푸른 들판처럼 늘 생동감 넘치기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브라이언 히스토리였습니다. 내일은 더 뜨겁고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